다음 주쯤 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쭉 나올 텐데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그럼 차기 대권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굴까요라는 이런 여론조사 지금 그걸 좀 보고 계신데요. 뭐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유무죄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 법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선고했던 판결문의 논조는 매우 단호합니다. 항소심이 너무나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쉽게 사실관계를 쪼개고 분절해서 이상한 사실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거의 호되게 꾸짖다시피 판결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러한 허위사실 공표가 매우 중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그런 판시를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집행유예까지 나왔던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1년에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따라서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뭐 유죄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나온다면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이게 제3구까지 하면 6월 3일까지는 최종 확정 판결이 안 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되면 곧 우리는 그럼 대선을 다시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줘야 되라고 하는 고려가 생긴다면 저 지지율에는 변화가 올 것이고 우리가 단일화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가고 또 추가로 어떤 연대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저 지지율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빌미로 대선의 유불리를 판단하게 만든 것이 대법원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저쪽 후보의 비전과 민주당 후보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지. 대법원이 갑자기 껴서 이 어떤 유죄 판결을 내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정치에 활용하는 선거에 활용하는 방식의 이 대선판은 왜곡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굉장히 불만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에 이 후보의 지위를 박탈한다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요. 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한적이라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좋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우리가 알던 겁니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대선에서 계속 불리한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했죠. 탄핵해서 결국은 사퇴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되면 이제 재판 중지하겠다는 법 만들죠.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삼권 분립은 막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모여서 야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탄핵하자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목전에 다가오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살려보자라고 살리는 꾀를 내는데 결국 그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꾀만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렇다 쳐도 그걸 보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이런 여러 일련의 행태는 과연 이게 대선에서 표를 얻자고 하는 것인지 표를 버리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냥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고 결국은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 안 날 거니까 우리는 꿋꿋하게 간다. 뭐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어쨌든 현명한 판단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현명한 판단 내릴 것으로 믿는다. 라고 하고 법원에서도 헌법 84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리를 따라서 해석을 내릴 거니까 우리는 꿋꿋하게 간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 겁나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자꾸 손대는 것이 이재명 대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수만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